건설기술의 왕이 되는 시간! 한번 클릭하면 건설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건기왕! 여러분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마무시한 분을 제가 모셔왔어요. 사실 실물을 영접하고 싶었던 게스트입니다. 네, 저희 박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의 이종원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 이종원 박사님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박사님, 에너지 취약 계층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에너지 취약계층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비싸거나 접근성이 적어서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취약계층 분들을 일컬어서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분들이 독거 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 분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국에는 이제 130만 가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으로써 이분들이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서 현재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많이 들어보신 에너지 바우처, 주거 급여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지 좀 궁금해요. 네, 전국에는 수많은 노후 건축물이 있는데요. 작년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2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전국의 50%가 넘고 30년이 넘은 건물들은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만큼 점점점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점점점 생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후 건축물 진단을 어떻게 하면 좀 온라인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이를 위해서 개발하신 연구는 무엇인가요? 전국에 너무 많은 취약계층이 있고 이런 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비용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찾을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데이터 플랫폼은 노후 건축물을 진단하는 플랫폼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진행할 것이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전국에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우선은 사람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혼자서 방문할 수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주거복지를 위해서 뛰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 지원봉사자분들이 이미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도시락을 날라주시거나 연탄을 날라주실 때 그런 분들이 이런 노후주택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보내줄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유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정보들을 설문조사로 모으려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주택이 얼마나 노후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사진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창문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창문 사진이요? 아니, 창문 사진이랑 그 데이터 플랫폼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창문은 우리 주택에서 에너지가 30% 이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 창문을 통해서 얼마나 노후됐는지 알게 되면 주택 에너지 효율을 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창문 자체가 일반적인 시민분들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게 창문이다라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축 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우선 창문을 찍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이게 지나갔던 그런 창문들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제 되돌아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다음 단계는 뭘까요?
데이터가 하나씩 많이 모였으니까요. 이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모인 데이터들이 거주자분들, 주택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창문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에 대한 사진이 있으니까 이 데이터 정보들이 사진에 똑같이 매칭을 시키면 이 창문 정보가 하나의 사진에 담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진을 가지고 딥러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 창문은 어떤 창이야? 이 창문은 뭘 가지고 있어? 라는 걸 학습하면서 이 창문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간에 딥러닝? 이 딥러닝이 뭐예요?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AI가 스스로 혼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결과를 분류하고 예측해내는 이런 방법들을 할 때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걸 일반인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일반 시민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에너지 빈곤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데이터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 안에서 우리가 그 건물에 어떤 창문이 좋은지 나쁜지를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색깔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신호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빨간색은 이제 나쁜 창, 노란색은 뭐 괜찮은 창, 초록색은 양호한 창, 이런 식으로 한눈에 지도 안에서 빨간색, 초록색으로 표시함으로써 어느 집에 어느 창문이 나쁘구나 라고 한눈에 알 수 있게 이렇게 시각화하는 작업을 또 진행하였습니다. 신호등 색상이라고 하니까 뭐 누구나 알아보기 편하잖아요. 사실 빨간 불은 네. 안 좋은 거, 노란 불은 뭐 중간 정도, 네, 그리고 초록 불은 뭐 괜찮다. 이 정도면은 누구나 알아보기 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이 노후 건축물 데이터 플랫폼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전국의 수많은 분들 또 수많은 노후 건축물 중에 어디부터 방문을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작년에 주거 개선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거 개선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최하고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녹색 건축 한마당이라고 매년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에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실제로 기부금을 모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부금 행사에서 14,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고 2억 8천 걸음을 통해서 이런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부금을 통해서 실제 선택된 나쁜 창문을 가진 이런 집들을 골라서 개선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 얘기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정말 든든한 과학기술 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질문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박사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희가 이제 궁금한 질문들을 넣어 놓았거든요. 마음에 드시는 색깔을 골라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는 신호등의 초록색을 먼저 보도록 신호등의 하겠습니다. 초록색. 양호한 신호등의 초록색. 네, 어떤 질문일지 보겠습니다. 자,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뭐예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과학자로서 가장 추구하는 철학이 있다면 오픈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제가 이 진행했던 연구도 보면은 과학자 혼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해서 연구가 연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장을 만드는 게 제 철학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 저희 두 번째 질문 좀 선택해 주세요. 네, 파란색. 앞으로 어떤 기술을 더 개발하실 생각이시세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도 주택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면 사실 창문 말고도 많은 부분을 이제 사진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지붕이라든지 벽지, 뭐 곰팡이 같은 게 있잖아요. 사진을 더 많이 찍어서 다양한 개선 사업에 연결되는 그런 연구를 더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은 빨주노초 파남 보혜 보라색으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역시 또 이제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보라색. 이 약간 좀 뭔가 철학적인 질문이 또 나왔어요. 박사님께 창문 사진이란? 네, 되게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강연 같은 거나 얘기를 할 때도 제 소개를 저는 창문 사진 수집가 이종원입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창문 사진이라고 하면 아무도 쓰지 않고 뭐 그냥 삭제하는 사진에 불과할 수 있는데요. 저한테는 이 창문 사진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씨앗입니다. 이 데이터 씨앗에서 많은 취약계층 분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바로 찾아낼 수 있었고, 또 이런 씨앗을 모아주신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과학기술자로서 과학기술이 사회를 혁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런 과학이 사실 과학자 혼자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온기가 뭉쳐져야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저는 만들고 따뜻한 과학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저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종원 박사님과 정말 너무 따뜻하고 좋은 멋진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박사님처럼 저도 좀 온기를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